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페이지2북스에서 나온 미스터마켓 2023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판사 페이지2북스의 허락을 받아 미스터마켓 2023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내용도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22년 주식시장만큼 혼란스러운 한 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20에서 2021년 주식시장에 처음 유입되었던 초보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며 돈 복사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글로벌 분쟁,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까지 다양한 이슈로 인해 2022년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코스피 3000을 뚫었던 주식시장은 2100선까지 주저앉았고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5만원까지 붕괴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슬라의 최대적은 일론 머스크의 입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머스크가 한마디 할 때마다 테슬라 주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인수한 트위터에 대해 지금 당장 파산 위험에 직면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며 직접적으로 파산이란 단어를 언급하자 테슬라의 주가는 65%나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2023년 새로운 기회가 온다고 입을 모읍니다. 3프로TV로 유명한 페이지2북스에서는 미스터마켓 2023 부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라는 책을 통해 침체의 공포에 숨겨진 투자의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기행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기행을 일삼는 머스크에 신물이 나는가? 그럼 기아의 전기차 EV6를 추천한다 라며 머스크를 조롱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신물이 난 사람들을 위한 전기차 구매 가이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테슬라를 대체할 경쟁업체의 전기차들을 소개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아의 전기차 EV6를 비롯해 독일 BMW의 i4, 스웨덴 브랜드 폴스타2를 추천했습니다. 특히 기아의 EV6에 대해서는 판매 가격이 48,500달러부터 시작하는 기아 EV6 크로스오버는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310마일이고 테슬라 세단보다 2배 큰 적재 공간을 제공한다고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실제 기아의 전기차는 미국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 리포트가 실시한 전기차 신뢰도 설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아의 전기차는 컨슈머 리포트 서베이에서 총 84점을 획득해 58점을 받은 테슬라 모델 3와 53점인 닛산 리프를 가볍게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출시한 최신 전기차 중 디자인과 성능을 모두 갖춘 모델이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은 겁니다. 이 같은 성과는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 덕분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그간 임원들에게 눈치 보지 말고 테슬라를 타라, 많이 타라 라며 적극 독려했습니다. 경쟁사의 차를 왜 이렇게 강권하는 것일까 의아했지만 정 회장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테슬라를 직접 타보고 장단점을 알아야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를 60여 대 리스까지 해서 영업, 구매, 마케팅, 품질, 기획부서 임원들에게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빌려주고 있는데요. 200여 명의 임원을 대상으로 약 1년간 시승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 회장은 평소에도 경쟁사의 차량으로 주행 테스트를 해보거나 해외 출장을 갈 때 일부러 경쟁사의 차량을 렌트해서 타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는 거겠죠. 최근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제네시스 GV60에 이어 기아의 EV6까지 미국의 IIHS 안전성능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것도 현대차의 자신감을 한층 높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제네시스 GV60, 기아의 EV6는 미국 IIHS 안전성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TSP 플러스를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는 글로벌 주요 안전평가 무대 모두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번 충돌 테스트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현대차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자체 플랫폼 eGMP가 구조적인 완성도가 높고 안전성 역시 검증됐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특히 eGMP의 경우 사고 시 배터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체 강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 측면 사이드실 내부에 알루미늄 압출제를 넣어 충격을 흡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전기차 개발을 선언한 소니나 도요타 같은 일본 기업들은 인포테인먼트와 소프트웨어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는데 사실 이런 것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따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구조와 차체 강성 등 안전과 관련된 노하우를 쌓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현대차의 전기차가 경쟁사 대비 핵심적인 부분에서 앞서 있다는 것이죠. 기아의 전기차 EV6는 이번 평가에서 충돌 안전과 전방 충돌 예방, 헤드램프 성능 등 모든 부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그야말로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차량 대 차량 전방 충돌 예방 부문 시험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함을 획득했는데 이것은 기아 EV6에 적용된 첨단 안전 사양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유럽판 시험지인 유로 NCAP에서도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해 안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증명해줬습니다. 반면 최근 도요타 자동차는 또다시 안전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최근 나이지리아 동남부 도시 칼라바르에서 유명 카니발 축제가 열린 가운데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많은 인명 피해를 남겼는데요. BBC 등 외신들은 자동차가 제어되지 못해 축제 인파로 돌진하면서 이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하며 차량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AP통신 역시 사고는 도요타 캠리 자동차가 제어되지 못해 인파로 돌진하며 일어났다며 정확히 도요타를 언급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사고 차량의 안전 결함과 급발진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연차 부문도 문제지만 전기차 부문으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도요타는 최근 야심차게 내놓은 전기차가 바퀴가 빠지는 결함이 발견돼 대거 리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바퀴가 빠지는 결함이 대체 어떠한 이유로 생긴 건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도요타 기술진들의 회전력 계산 착오가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요타 기술진들이 바퀴에 가해지는 전기차 특유의 높은 토크를 고려하지 않아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 시 볼트가 헐거워졌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수준의 볼트의 사양과 전기차의 높은 토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 뉴스는 마에다 마사히코 도요타 최고기술 책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결함은 전기차 구동장치에 가해지는 높은 토크를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하며 무거워진 전기차의 무게도 문제를 악화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엑셀을 밟는 순간부터 최대 토크에 도달하기 때문에 바퀴축을 순간적으로 돌리는 힘이 더 큽니다. 더구나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하면 전기차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조차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도요타가 전통 내연기관차 시대의 강자였을지는 몰라도 전기차 시장에서는 완전히 초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때 도요타 자동차는 품질의 대명사로 불리며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시대는 저물고 전기차를 내세운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약진이 눈부십니다. 투자 세계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을 모르고 오르던 2021년,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2022년, 불과 2년 만에 투자 시장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이제 2023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3년 역시 2022년과 전혀 다른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투자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미스터마켓 2023 부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약 20년간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일을 겪었지만 단 1년 만에 이 일들을 모두 경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2022년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다. 어찌되었든 코스피는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하락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은 언제 완화되는지, 경기는 둔화가 아니라 침체기에 들어선 것인지, 급기야 핵전쟁은 발발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이슈를 매일 체크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보니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이다. 이번 미스터마켓 2023에서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는 결핍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라캉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존재이다. 결핍은 욕망과 연장선상에서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처럼 인간은 결핍을 느끼면 그것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2022년 시작된 고물가와 그로 인한 고금리 충격, 경기 침체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때문에 세계화는 사라졌고 신냉전이 시작되었다. 에너지 부족은 더욱 심화되었고 가처분 소득 감소로 경기 침체는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해법을 찾고 있고 기업들은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핍과 연결되어 있다. 결핍은 욕망과 연관되어 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한 노력은 벌써 시작되었다. 결핍을 채워주는 산업과 기업은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결핍이라는 큰 주제를 구성하는 줄기로 3가지 테마를 잡아보았다. 신냉전에 따른 미중 갈등 심화와 미국의 중국 공급망 배제,
러시아 제재와 이상 기후로 인한 에너지 부족, 글로벌 소비 감소로 인한 GDP 위축, 이 세 가지가 이 책을 통해 전달하려는 필자의 핵심 메시지이다.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 책의 전체적인 테마를 읽어드렸지만 실제 이 책에는 2023년 유망한 종목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2022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는 지금, 올 한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미리 알고 투자 계획을 재계획하시는 분들께 출판사 페이지2북스에서 나온 미스터마켓 2023 부의 재분배가 일어난다를 추천드립니다. 본문과 댓글에 책 구매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